성경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지혜다락방에서 그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원하는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그렇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팁인가요? 네,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에 다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아마 약간 좀 깊은 얘기가 필요한 얘기지만 네. 하여튼 원하는 걸 얻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기 비결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실제로 삶의 변화가 생기신 분들 실제로 이야기를 좀 접하시죠? 네, 많죠. 네. 네, 제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멘토링 통해서 네. 바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한 친구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네네. 또 좋은 사례가 있으니 네, 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선택한 거가 내가 이미 그게 내 거가 됐다는 두 번째가 상상이었어요. 생각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 내가 긍정의 상상을 하면 그게 곧 나한테 현실적으로 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두 시간으로 연장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여러분 들으시고 꼭 자녀분들한테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얻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나오는 문구로 시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학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지 이후 유정하며 정 이후 능정하고 정 이후 능안하며 안 이후 능려하고 려 이후 능득이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얻는다, 내를 성취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얻게 되더라도 잘못 얻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얻기 전에 능려하려는 거예요. 생각하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마음이 편안하냐면 고요할 때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언제 마음이 고요하냐?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마음이 고요합니다. 근데 언제 방향을 정할 수 있냐면 내가 머물 곳을 안 이후에 방향이 정해져요. 그걸 지라 그래요. 내가 머물 곳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얻기 전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를 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신한테 원하는 걸 줄 수가 있어. 그럼 가장 많은 한국 사람이 응답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만 원해요. 근데 원한다면 가질 수가 있어. 뭐를 가장 원할까? 금전. 그렇죠. 맞아요. 돈입니다. 돈. 돈을 가장 많이 원하더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부자라고 하잖아요. 돈 싫으세요? 좋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가 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요거 기준은 우리 학생들 기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맞춰보세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부자 누구? 회장님? 부자 부모를 만난대요. 두 번째. 누구를 만난다? 맞아요. 부자 배우자를 만난다. 세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중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달성하기 쉬운 게 몇 번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1, 2, 3번 중에? 1번입니다. 근데 1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선택 가능한 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쉬운 게 2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웬만해 가지고는 부자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쉬운 건 3번째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나마 가장 쉬워요. 그래서 부자들이 평가하는 배우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선생님 결혼하셨죠? 옛날에?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할까요? 성품. 역시 어르신다운 말씀이시네요. 다 들어가 있어.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할 때 사랑스러움, 미모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말씀하신 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1등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약간 다른 사람들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진정성 있는 배우자를 선택을 한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들의 공통점. 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죠. 배우자가 있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뭐가? 자기가 철저하다. 요거 맞춰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친절 땡. 겸손 땡. 역시 아나운서님 다운 말씀이지 마십니다.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뭘까요? 평등? 약간 비슷한데 정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냉정한 것도 아니고 배려? 존중 땡. 진짜 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벌려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런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진짜 부자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는 진정성 있는 사람을 골랐던 거고요. 본인 자신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는 오래 갑니다. 저도 제 주변에 진짜 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자들 보면 자기가 고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1원도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정직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난 돈 필요 없어. 난 명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명예하면 이 영화가 생각나는데 300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여기는 스파르타 얘기거든요. 스파르타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걷기 시작할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전사로 만드는데 이 영화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걸 스파르타 300명에 막아서는 영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냐? 전쟁터에서. 왜? 조국과 가족과
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목숨을 바치는 명예를 가장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건 전쟁터에서 도망치다 죽는 사람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는 돈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나는 명예롭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권력이 모든 거의 핵심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싫소. 나는 오로지 자유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자유하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생각나는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책을 여러분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마 히라딘 조르바라는 책으로 나왔을 건데 굉장히 유쾌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이 작가가 죽은 묘의 묘비명에 이게 쓰여져 있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는 실은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싫소. 나는 오로지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인생의 가치는 뭔가? 돈인가? 권력인가? 자유인가? 우리가 여기서 오늘 거론하지 못한 다른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거든요. 내가 머물 곳을 정한 다음에 유정,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 오늘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았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자유든 간에. 근데 그 설정한 인생의 목표가 시간이 지났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때도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그걸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욕구 5단계설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야. 잘 살고 이런 거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살고 안 굶으면 되고 비는 안 맞으면 좋겠어. 그게 생존의 욕구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우리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사 안 가는. 그게 안정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거 올 때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살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거든. 그 애정의 욕구 단계에 가면 우리 집은 우리 도시에서는 제일 커야 돼. 내 차는 우리 도시에서는 제일 좋아야 돼. 그게 애정의 욕구 단계. 4단계 가면 존경의 욕구 단계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누가 알아보고 김미진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존경의 욕구 단계. 근데 이 단계는 1, 2, 3, 4단계가 뭐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 있거든요. 저 자아실현의 단계는 1단계에서 갈 수도 있고 뭐 3단계에서 갈 수도 있어요. 저거는 돈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시간이 지난다면 변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선택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상상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명확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걸 얻었다는 상상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우리 선생님 아까 돈을 가장 많이 뭐 본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돈 싫진 않죠. 돈보다는 자유거든요. 자유? 오케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이미 얻었다고 상상을 하면. 계속 누리게 된다면 계속 좋겠죠. 좋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그 상상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자, 제가 한번 멘토링 했던 사례인데, 이건 제 개인 사례인데, 저는 뭐 한 자리에서 강의할 때는 많을 때는 뭐 10,000명도 넘는 강의를 하지만, 적을 때는 1대1로 멘토링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좀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그분이 잘하는 분의 따님이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대학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멘토링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하시죠. 날짜를 잡아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만났어요. 그 3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는 오늘처럼 강의하는 게 아니라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니?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이 친구가 아주 이 풍기는 느낌이 딱 중심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자네는 꿈이 뭔가? 교수님, 전 꿈이 없습니다. 그런 꿈도 없. 근데 이 친구 그때 상태가 뭐였냐면 유학을 갔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 대학을 진학하려고 고등학교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부모님한테 그러더래.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만약 부모라면 이 녀석아 네가 좋은 대학 가려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 말이 돼 이럴 텐데 이 부모님들은 쿨하시더라고. 그럼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한 단계 이 친구가 더 나갔어. 엄마 그러면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면 일반 고등학교 안 갈 거야. 왜? 내가 볼 때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는 대학 가는 공장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안학교 갈래. 대안학교. 그런 데가 있니? 이때 저 산청, 경상도 어디에 그런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얘를 거기로 보낸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나를 들어보니까 그 산속에 학교가 있는 모양인데 그 학교 옆에 밭이나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야채 같은 거를 길러서 요리해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꿈꾸는 전원 생활을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 그러니까 방학에도 방학 때만 오고 주말에도 안 온대. 얘네 학교가 저 집이 저 안양이거든요. 그냥 안 온대. 이제 그 상태로 이 친구를 제가 만난 거예요. 3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이 친구의 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팁을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제가 그런 멘토링을 하면 그 과제를 주고 한 일주일의 여유를 줘요. 그럼 일주일 안에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날 마지막 마감 날 저한테 보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가 3시간 만났잖아요. 내일 새벽에 6시 좀 넘었는데 이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어제 주신 과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7시쯤에 또 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에 전화하는 건 누가 돌아가실 때든지 뭐 이런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받았더니 교수님 애가 이상해졌습니다.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학 안 간다고 하던 애가 밤새 잠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엄마 내가 매주 올라올 테니까 산청에서 안양 오려면 대여섯 시간 걸릴 거예요 버스로. 매주 올 테니까 나 선생님 저 공부 좀 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든 게 이제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름이 슬기라는 친구인데 이게 쭉 컸어요. 뭐 일기도 쓴다. 그 다음에 책 읽는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대학 안 가기로 했잖아요. 저기 보면 대학 가는 학교가 최종 목표는 고려대학과 영어교육과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 밑에 헐 후덜덜이 다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 저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전에는 내가 그런 대학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 그리고 홍대에서 공연하기, 집 설계하기. 그러니까 저게 본인의 집인데 입주 날짜랍니다. 2033년 1월 1일 날. 그래서 입주하는 날 저를 초대한대요. 올해. 근데 이런 꿈을 만들고 이 친구가 대학 시험을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슬기야, 내가 볼 때 자네는 낙심할 자격은 없어. 왜요, 교수님? 한국 대학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가는 게 아니야. 자네 나하고 만났을 때 고2 때 여름방학까지 대학에 생각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만에 못해. 근데 이 친구가 화를 못 푸는 거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화. 자네 진짜 대학 가고 싶어? 네, 교수님.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네 전부를 거기다 올인해야 돼.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1초도 안 기다리고 전부 걸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에 합격합니다. 얘가 무려 10개 대학에 합격을 해요. 다 외국 대학이죠. 괜찮은 대학들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제가 칼럼에도 썼었어요. 칼럼에 썼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향을 잃었을 때 목표를 설정하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 방향을 잡은 거였어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꿈을 향해서 또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공부할 때도 늘 그걸 상상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것을 나중에 그런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친구가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슬기라는 친구. 그날 그 축하 파티를 하는데 어머님은 술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마시는데 와,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둘이 와인을 4병 마시다 좀 기절했어요. 기절했어. 저는 기절했어요. 그래서 기절해서 이제 대리 타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 친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기절시킨 다음에 엄마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더. 대단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주 가끔씩 만나서 친구처럼 이렇게 인생을 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힘은 이렇게 좀 대단합니다. 자, 뇌에는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뇌의 기능 중에 저는 그렇게 기능 중에 미래 기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미래 기억이 뭐냐면 저게 어법상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 책을 쓸 때 저 단어를 썼는데 저게 뭐냐면 자, 미래는 오지 않은 거예요. 기억은 어제야. 그러니까 합쳐질 수가 없죠. 근데 어제는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어 서울에.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팩트니까. 근데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인생에 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만들었는데 어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내가 내일 이룰 뭔가에 대해서 이건 틀림없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상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의심하고 주저주저하면 안 돼. 그게 뇌의 기능이고 또 하나의 뇌의 기능은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가 없대요. 뇌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상상하면 이미 없지만 그게 뇌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실험들 해봤을 거예요. 여기가 레몬이 있다고 상상하면 침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런 실험들이에요. 뇌는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항상성 유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사실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슬기처럼 될 거야 라는 긍정의 항상성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도 있어요. 아이고 저건 슬기 얘기지 나는 안 될 거야. 그건 뭐냐? 부정의 항상성이에요. 이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전해드리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들의 항상성이 형성되기 전에 긍정의 항상성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기 암시가 과연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상상이 뭘 바꿀 수 있을까? 아까 자유,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상상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랭고 교수예요. 교수들은 이제 여러 군데 학회를 다니다 보면 호텔에 묵게 되는데 호텔에 묵을 때마다 이제 이분이 궁금했던 게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청소 일이라는 게 실은 몸을 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대부분이 배가 나왔고 목이 두껍고 막 그렇더래. 그 이상하다. 몸을 쓰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이분 이제 실험 집단을 청소하는 분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부탁을 해서 84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 근데 예상했던 것처럼 그 84분이 대부분이 과체중,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와서 랜덤하게 반을 따로 모셨어요. 이분들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자, 오세요. 42명을 모여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랭고 교수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걸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당 청소할 때 방을 15개 방을 청소를 하더래요. 이분들이. 근데 청소하는데 그 호텔은 이런 카펫이잖아요. 이런 데 아니고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밀려면 굉장히 힘들답니다. 잘 안 밀린대요. 그리고 시트를 벗겼다 씌웠다.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을 15개 방을 청소하는 걸 운동량으로 환산을 했더니 2시간 30분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해준 거야. 요 반대쪽 사람들은 못 들었고 그분들이 동시에 투입이 돼서 한 달간 청소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병원에 갔어. 검진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만 대부분이 체중이 떨어지고 뱃살이 줄고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이 다운되더래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근데 이분들이 운동을 한 건 아니었어. 왜 그렇게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랭고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청소를 하는 거와 운동을 하는 거의 공통점은 몸을 쓴다는 거야. 근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어,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힘들어 하는 거고, 운동은, 난 건강해야지, 난 살이 빠질 거야, 난 배가 들어갈 거야. 랭고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실제로 청소부들의 살이 빠졌다 이거예요. 청소를 했지만 그게 운동했다는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워낙 이 분야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BBC TV에서 또 하나 실험을 했어요. 이분 랭거 교수를 모셔서 20, 30년 전에 과거의 그 스타들,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스타들, 뭐 앵커 이런 분들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들어올 때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지팡이 짚고 이런 분들이었었대요. 근데 오실 때 주문을 하기를 오실 때 30년 전에 쓰시던 소품을 가져오시고 여기 오셔서도 옛날 30년 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 안에 TV에 프로도 30년 전 걸 보여주고 뭐 뉴스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만 거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퇴소를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졸중 휠체어 팔순 여배우가 걸어서 나오고요. 거동이 힘들었던 남자 연예는 무대 스텝 댄스를 추고 뉴스 앵커가 지팡이 짚고 다녔거든요. 하기 전에 했더니 지팡이 없이 활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상의 힘이에요. 상상은 놀라운 힘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수없이 검증이 된 실험들입니다. 자, 얘는 귀가 크죠. 귀가 큰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열 때문에 그래요. 체온을 방출하지 않으면 얘들은 죽는답니다. 근데 귀를 키워서 체온을 방출하는 걸 뭐가 키웠냐? 수술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키웠다는 거예요. 얘는 북극여우예요. 귀가 작은 이유 뭔지 아시겠죠? 열이 방출되면 위험하니까. 이것도 뭐가 키웠어요? 키운 것도 생각, 줄인 것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코 보세요. 우리 모두가 콧구멍이 밑으로 나 있죠. 왜 콧구멍이 위로 안 나 있을까요? 그렇지, 비 들어갈까 봐 이게 밑으로 나온 거야. 비 들어가니까. 숨쉬기 편하겠지만 비 들어가니까. 자, 귀가 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으려고. 근데 위에가 왜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까? 이렇게. 왜? 이유가 뭘까? 비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약간 달리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진화를 결정하는 가장 밑바닥이 뭘까?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도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코 길이가. 북쪽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길어요. 왜? 찬 공기가 갑자기 들어가면 뇌가 위험할 수가 있대요. 들어가면서 대핀되는 거야. 동남아 분들은 우리보다 짧아요. 거기 겨울이 없으니까. 그것도 뭐야?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힘들. 이분은 그 실험을 했는데 또 이제 이분은 71세 환자인데 모든 의사가 포기했어요. 침도 못 삼킬 정도였지. 근데 칼 사이먼튼이라는 박사가 이분하고 실험을 했어요. 모두가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게 한 거야. 명상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암세포가 낫는다는 상상을 하세요. 하세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2달 후에 암이 사라졌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실험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우스갯소리로 A씨와 B씨가 있어요. A씨는 전문직이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B씨는 시골에 계신 어머님 같은 분들이에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시골에 계신 분이야. 근데 이 두 분이 동시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 A씨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6개월 안에 돌아가신대요. 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를 누가 얘기했어요?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그 의사 말을 믿는 거예요. A 케이스 같은 게. 근데 B씨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간 거야. 근데 시골에 가면 그 병원에 있다 오셨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허준들이 다 모여 집에. 동네 허준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누구는 뭐 산에 가서 칡뿌리 캐 먹었더니 낫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 그래서 그분이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칡뿌리를 캐 먹어. 근데 몇 달 만에 내려오셨는데 그런 사례도 많아요. 아직 그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의 힘을 저는 굉장히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자, 여러분, 의지와 상상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보통은 인간은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의지가 이긴다고 보는데 인류 역사상 의지가 상상을 이긴 적이 없대요. 항상 상상이 이긴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상상을 조심하라는 거야. 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늘 무슨 상상을 할까요? 안 된다는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상상이 결국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근데 된다는 사람들은 뭐야? 된다는 상상을 하는 거야. 난 될 거야. 안 될 리가 없어. 항상 즐거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된다는 상상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어떤 실험들을 보면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 세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와 전자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걸 관찰자 효과라고도 해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그 모든 기능이 어디에 있냐? 상상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꿈에 대해서 의심하는 상상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나는 자유를 얻겠다. 나는 명예를 얻겠다.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안 그러면 그게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암시의 창시자입니다. 에밀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주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약사였어요. 약사였는데 그 약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심리를 통해서 치료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창시자인데 여러분 혹시 그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위약 가짜 약 효과. 아픈데 가짜 약을 줬는데 병이 낫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든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인데 이 주문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칭을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2개를 하는데 첫 번째 스트레칭이 뇌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오늘 있을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할지를 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주문을 외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문에 의하면 어제보단 오늘이 나은 거예요. 오늘보단 내일이 나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진을 찍어 놓고 주무실 때 걱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몇 번 해보시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몇 번 해보세요. 걱정이 없어져. 그 다음에 보지도 않아도. 그럼 항상 내가 즐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지라 그랬죠. 내가 머물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머물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향을 딱 정해지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져. 고요해질 때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죠. 편안해지면 그때 비로소 복잡하지 않으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 순서로 보면 얻는다는 쪽에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는 권력을 쟁취할 거야, 요거에 치중하지 말고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얻은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생각한 다음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선택한 거가 내가 이미 그게 내 거가 됐다는 두 번째가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상을 내가 긍정의 상상을 하면 그게 곧 나한테 현실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거는 이 주문을 꼭 외워보셔라.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고 좀 주무실 때나 깨실 때도 그렇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한번 해보시면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주제로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1, 2, 3 주제가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두 개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금방 또 까먹으신대요. 처음 보신다니까. 좀 있다.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상상.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자기 암시 주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네. 이거 교수님도 매일 암시. 매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일어나서도 하고 새벽에 네. 제가 두 가지 스트레칭 한다고 그러잖아요. 뇌 네. 스트레칭, 하나 몸 스트레칭. 네. 그다음에 잘 때도 하고 평소에도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늘 이걸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효과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은 그 생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말을 하면 거기서 생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제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말 이제 잘 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멘토링 해주신 학생 이야기를 사례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학생의 그 목표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목표를 하나하나 쓴 걸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죠. 시기도 다 적혀져 있고 맞아요. 날짜도 적혀 있죠. 이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그렇게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그렇죠. 하나하나 파고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목표를 세웠지만 그 네. 모든 목표에는 날짜가 여기 이제 이 친구 아까 써놨잖아요. 네. 그걸 시효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날짜가 적혀 있어야 마감 날짜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원하고 얻고 싶니? 그러면 저는 뭐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날짜를 안 적으면 만약에 뭐 몇 년도까지 적는다. 그것도 실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날짜를 딱 적어 놓으면 마감 날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날짜를. 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적어두는 걸 네네. 추천드린다. 네. 네, 그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저희 인생 목표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의가 또 많은 분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강의는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